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내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더민주혁신의 상임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일정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일부 오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밤까지 일정 마치고 네. 오늘 밤에 내려가서 내일 이제 부산에서 1인 출정식을 합니다. 1인 출정식. 네. 1인 출정식. 네, 어떤 혼자 내용입니까? 출정식 하는 거예요. 혼자 네. 출정식. 원외위원장이 혼자고 고독한 길을 그걸 도전해서 간다라는 컨셉으로 제 지역구 수영에서 네. 1인 출정식을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정식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된 출정식인데 그게 아니 그 틀을 깨고 네. 1인 출정식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토요일은 봉화마을에서 봉화마을에. 네, 지지자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시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일단은 유동철 위원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부산에서 시민운동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대표적인 거 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그 부산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했던 활동이 열린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네. 거기서 뭐 이동권 확보 운동, 뭐 이제 권력 감시 운동 좀 이런 걸 했었고, 네. 그다음 사회복지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회복지 예산 확보 운동, 그리고 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여기는 공동대표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거기서는 이제 시민정치 운동 아하. 뭐 이런 것도 하고, 포럼 지식공감이라는 개혁 지식인 모임 만들어서 네. 민주당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돈을 벌어서 시민단체에다 돈을 쓰는 그렇게 살았죠.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네네. 더 좋게 달라지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왔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 또 입문 전엔 형제복지원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시작하겠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복지연대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사무국장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누구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나는 생존 살아남은 아이의 슬픔, 나는 생존자다 그 다큐 프로그램 있죠, 영화. 거기 출연했던 한종선 씨였어요. 네. 한종선 씨가 부산 찾아와서 서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형제복지의 본거지가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주간 책을 읽어봤어요. 살아남은 아이. 너무 막 이렇게 못 읽겠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나는 생존자다에 나왔던 그 다큐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내용들의 진술들이 거의 그대로. 그래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책을 잘 안 넘어가고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참여자치 시민연대, 그다음에 우리 생존자 모임하고 네. 민변 사회복지연대 이런 걸 모아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부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꾸려서 그 형제복지원 뭐 이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그다음에 시설 폐쇄 운동부터 해서 그다음에 진상 규명, 네. 그다음에 거기 법 개정 운동, 부산시 조례 제정 운동, 지원센터 설립 운동,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성과가 네네 있네요. 만들어져서 예. 이게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국가 공공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이제 2020년도에 네. 제2기 진화위가 이제 좀 만들어지면서 과거사위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본격적인 그 국가 아젠다 네. 과거사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이거 이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성과까지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 성과라기보다 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안 일이다. 되는 내가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고생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네.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이제 입문하시게 된 계기 이것부터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사실 뭐 정치가 생소한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인수위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과 이제 연계를 했고 네. 그 뒤에 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가서 공약 만들고 정책 자문하고 했던 역할을 또 뭐 이렇게 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이나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뭐 하여튼 이 대선 기간 또 재임 아하. 기간 그때 정책 뭐 입안부터 이런 거 계속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2014년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재선 때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 그러니까 정책 자문을 좀 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대통령급만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이걸 뭘 해달라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왔고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네. 뭐 하는 사람들 그러지 그러고 이제 잠시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성남시 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시민운동 때부터 쭉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도 하시고 네. 또 설립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산에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같은 시점에 시민의 힘으로 네. 공공보건의료 확충 운동을 했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이 양반 진짜 생활 정치인이구나. 믿어도 되는 정치인이겠다 싶어서 이제 이름을 올려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네. 시절에 인연을 맺었죠. 아. 그리고 이제 쭉 오면서 이렇게 정치를 또 이렇게 아니, 하게 되고 출마하게 되고. 네네 2022년에 제가 기본 우리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기본소득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위원장이 강남원 교수님이 제가 이제 분과 간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기본소득 공약을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이제 저는 뭐 다시 이 강남으로 돌아갔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사법 테러, 정치 테러, 네. 그리고 막 물리적인 테러까지 발생하는 걸 보고 이게 도저히 보고 못 있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공부가 안 돼요. 논문도 안 써지고 계속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야 내가 관심이 이제 논문을 못 쓸 정도로 관심이 저기가 있으면 이거 내가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때 총선 때 막 저 이제 국민 추천제가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좀 추천을 했고 저도 야 진짜 정치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다니긴 했었어요. 그때 막 여러 사람 추천을 했고 마침 그때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님이 이 기본소득 네. 이런 공약 기본소득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좀 영입 인재로 좀 찾아봐 달라 그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인연이 된 것이어서 네. 제안이 왔길래 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전문성이 있는 네. 영입 인재로서 네. 영입돼서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신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네. 영입이 되시면서 어떤 뭐 얘기를 나누거나 메시지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니 뭐 제가 처음 받은 메시지는 사실 제가 영입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영입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이제 이렇게 수용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대표님이 아니 진짜 제가 부산은 제가 무조건 부산 간다라고 주장을 해서 간 거고 근데 사지로는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예. 이 수용은 사실 사지였거든. 한 명의 구청장 국회의원도 당선돼 본 적 없는 예. 민주당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근데 예. 이 가기로 장해찬 잡아달라는 부탁을 네. 받고 갔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사실. 저도 걱정스럽긴 했는데 사람들은 야 정치인들 아주 과감하더라. 장해찬을 잡아 주십시오. 교수님은 캐릭터가 대비되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는 논란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 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걱정해 주신 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그거 너무 어려운 데 아니냐. 아니 괜찮습니다. 네. 장해찬 정도는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제 꼭 살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예. 뒤로는 가능간에 이제 부산시 뭐 시당이나 부산시 현안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시면 한번 전화 주시고 뭐 그런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됐는데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예, 설화 예. 안 되고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부산 수영 어려운 지역 맞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사지로 정말 나가서 끝까지 싸웠던 그 우리 유동철 대표의 그 모습을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됐습니다. 자,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겠다 출마 선언했는데 최고위원 선거를 좀 기다린 느낌도 들고 그만큼 절실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절실했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이번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국 정당 꿈을 계속 꾸고 계셨고 전국 정당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국 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전국 정당을 돌파하는 교두보로 부산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뭐 해수부 이전부터 다양한 풀 패키지 공약을 내셨거든요. 네. 해사 전문부문 설치, 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다양한 공약, 역대급 최강 공약을 부산에다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부산을 돌파해달라는 이제 이야기고. 부산 돌파. 예, 그래서 부산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생각하는 유동철이 가서 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당위원장 선거에 나갔는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가 그래서 네. 야 이걸 컷오프 시키 이재명 영입 인재 그리고 부산 민주당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헌신해왔던 유동철을 컷오프 시키는 문화가 네. 민주당 안에 있구나.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꿈꿔왔던 당원 주권, 네.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이것과는 많이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그때 막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문화를 바꿔야 시민들이 참여하고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정치를 해야 지방선거를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화로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이참에 최고위원 돼서 우리 민주당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자. 네. 시스템도 바꾸고 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컷오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컷오프된 네. 그 상황이. 네, 그래서 이 컷오프 이후에 우리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컷오프가 이렇게 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당원 이 주권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민주당은 원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좀 총재 중심 정당이었죠. 총재 정당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원내 정당. 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당원들이 중심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내거셨죠. 내걸어서 당원들이 참여하고 당원들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매우 강하고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 참여운동, 시민운동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예. 그래야만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지금 당원이 150만이 넘습니다. 네. 당원이 150만이 넘는 정당은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뭐 이렇게 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사민당 같은 경우도 몇십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정당,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정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섬세한 디자인들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냥 1인 1표제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표가 아니거든요. 당원들한테 적절한 지위와 역할과 권한을 제공하고 네. 당원들을 또 대리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고 이게 이제 원내 의원들과 지역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또 당원들의 모든 의견들이 총집결되는 당원 총회나 네. 또는 전 당원 투표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최고위원 동안 물론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하고 네. 이런 시스템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그야말로 100% 이제 받아안는 네, 그런 네. 정당으로 가는 네. 그 길에 유동철 위원장이 함께하겠다. 유동철 위원장이 최고위원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예. 원외위원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험지. 험지. 전략 지역에서 오래 이렇게 계속 민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온 사람도 네. 지금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아하. 평당원들, 민주당을 지키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평당원들의 열정과 어려움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네. 그런 정당을 만드는 데는 이번 5명의 후보 중에 유동철이 가장 적절한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원들을 위한 정당,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가게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당원 얘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약, 이건 꼭 해내겠다. 또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또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출마하면서 생각한 세 가지 이 정책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당원 주권 정당.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 회가 일주일에 3번 열리거든요. 월수금. 한 번쯤은 당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문화. 제가 이제 개떼 토론 이렇게 하는데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예. 계급장 떼고 토론. 아무 하여튼 뭐 지위 권한 또는 인사말 이런 거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토론만 하는 수기와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좀 정착을 시키고 싶고 이게 이제 당원 주권을 위한 기본적인 그렇네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전국 정당입니다. 전국 정당. 제가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네.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산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산을 선택을 한 거고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남권과 강원도 이런 전략 지역에 대한 전략적 그 지지와 지원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거기에 자원과 지원을 집중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우리 동남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원을 좀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위원회가 그 역할이 좀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하고 올해 좀 그래서 그걸 좀 잘 만들어서 네.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꿈꿨던 그 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끊임없이 부산에 도전하면서 전국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걷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전투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대변하고 이 지역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게 두 번째 공약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이재명의 기본사회 이거를 설계하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가능한 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제가 뒷받침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네. 지금. 이재명의 꿈을 뒷받침하고 싶다. 예. 이게 귀에 남는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계급장 떼고 토론하고 또 이제 당원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 전국 정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선거전이 격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데 문정복 의원이 이제 했던 발언, 표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물론 농담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운동 제정운동 한 8년 동안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만들었거든요. 그때 네.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실수, 자기는 농담이었을지라도 네. 당사자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다. 이게 우리 장애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소수자 영역에서 늘 그게 표본입니다. 표준이고. 근데 문정부 의원이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놀라워요. 아니,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미안하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죠 당연히. 네. 그럼 그 말을 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근데 농담이었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농담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기득권 그리고 권력들이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정부 의원의 사고 방식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분은 평당원들을 대리하거나 평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원들을 지휘 통솔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후보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네. 다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더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뭐 현안 얘기도 그래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현안 얘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얘기. 네. 부산에서도 이 업무 보고 잘 보고 있다 이런 소리가 좀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들리죠. 그래요? 아니 업무 보고가 예. 원래 연초에 하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이제 연말에 해서 연말에 이미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음.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네. 공무원들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이래서 일을 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하.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늘 하시고 그래서 공무원 선용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미리 이 업무 보고를 하게 하면서 당신들이 뭐가 준비 안 돼 있고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고 뭘 더 준비해라. 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말 역시 이재명답다. 역시 이재명답다. 네,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좀 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모습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업무 보고 중에? 아니 저는 업무 보고 하면서 예.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 예. 업무 업무 보고 하면서 보통은 업무 보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듣고 코멘트하고 그냥 끝나죠. 코멘트하고 예, 끝나는데 대통령은 그냥 티키타카를 해요. 이 티키타카를 한다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네요. 뭘 챙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걸 질문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 아하. 이게 사실 우리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에요. 스스로 깨달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면서 네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아는 게 하는지. 저는 이 티키타카 화법이 예.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역시 이거는 실력 없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못 하는 거거든요. 아. 역시 이재명 자랑스러운 우리 이재명 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도 의총을 진행을 했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이 추천이 이걸 사법부에서 이제 하게 네. 놔뒀습니다. 놔두고 윤석열 이름을 빼고 사면법으로 사면 안 되게 그 제한하는 걸로 또 이제 돌리고 이런 식의 네네. 안을 지금 잠정적으로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 자체는? 아니 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는 네. 이게 빨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네네 너무 이게 늦었다. 특검 가면서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예. 법안인데 이게 너무 늦게 진행된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음.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위헌 시비에 걸리면 이 재판이 한정없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를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를 좀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좀 당에서 좀 조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담 재판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네. 전문 영역에 따른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우리가 좀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면 위헌 시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제 대법원 안에 있는 그런 절차들, 네. 규칙들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죠. 아쉬운 우리 건 다 직연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내란 이건 재판을. 사실 참을 수 없지만
또 재판 중인 거를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시간도 걸리고 이게 또 위헌 시비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헌 논란 없이 사실 조기에 네. 좀 종식을 시키기 위한 정말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이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쉬움은 계속 남아 있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뭐 지난번 민주당 안도 그렇고 이번 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조희대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계속 네.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네네. 재판하고 있는 이제 사법부도 국민의 여론이 이렇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조희대 직위원은 내란 세력의 일부라고도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게 재판 절차를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네. 또 조희대가 이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을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쨌든 무작위 배당으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부산 민심도 궁금하고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통일교 의혹 관련해 가지고 네. 경찰 수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이제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의 전재수 전 장관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미 의혹이 벗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이 전주 장관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2018년 5월과 9일에 5월과 9월에 예. 5월과 9월에 이미 전주 장관이 5월에는 성당 미사를 보고 있었다라는 사진까지 제출을 했고 9월에는 그때 벌초를 하고 있었다라는 네. 구체적인 해명들을 또박또박 제대로 좀 하고 있고 또 윤영 본부장이 처음에는 야 전재수 의원이 돈을 안 받는다 그러더니 뭐 복돈이라고 하니까 돈 받아가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그 뒤에는 아니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전달할 금품을 제공하겠냐라는 네. 식으로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의혹이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술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거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물론 다른 것들은 뭐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재수 장관이 이 관련된 요 영역에서는 전재수 장관이 이미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진술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재수 장관은 이걸 돌파해낼 거고 그리고 전 장관이 앞으로도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360번 정도의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도 틀어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깨끗했으면 저렇게 틀어도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네. 전재 장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 그리고 무혐의로 끝났다. 이러면 이제 시민들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았던 전재수랑 똑같네. 아하. 우리 믿어도 되겠다. 계속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이제 금품 수수 이제 의혹 이게 뭐 임종성 전 의원이나 김교환 전 의원 뭐 조사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네. 그리고 계속 불러서 뭐 축사를 받고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통일교 행사에 연속 참석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 관점 이 핵심이 통일교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이걸로도 크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 자체? 아니 통일교는 예. 지금 상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정치인에게 로비하고 이럴 가능성들은 좀 개연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좀 사실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들이라서 네. 사실 확인되는 상황들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예. 정말로 그런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뭐 정치권에 반영이 됐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전재수 장관 건을 보면 이게 허위 진술들도 꽤 있을 거다 아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위 진술과 그 진술이 실제로 작동한 경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문제 자체가 이 정교 분리 원칙을 파괴한 헌법을 파괴한 그렇죠. 그런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종교 이제 법인체에 대해서 일부는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해산하는데 우리는 네네. 어떠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 시작이 통일교잖아요. 네. 통일교에서 계속 사람들 부르고 행사에 부르고 음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시작은 이제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좀 법적인 처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서 정치권이 여기서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이권에 개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오늘 아마 이게 이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 장관에 관한 이런 진술들이 지금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예. 이 메커니즘이 확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찰 지금은 수사를?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이게 물증이나 뭐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게 확실한 게 아직 없어요. 네. 없어서 경찰에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산 민심 좀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PK 지역에서 TK, PK를 뭐 텃밭으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이는데 네. 부산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산은 지금 아마 2018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계실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좀 잘하네 이런 이야기는 들려요. 정말 민주당은 정말 이게 빨갱이 정당 늘 쟤들은 안 돼 문제를 이렇게 맨날 싸우는 정당 네. 이런 인식을 부산 시민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네 이야기는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율을 앞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부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국 정당의 꿈 저는 이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장관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특히 지금 TK, PK 이 지역을 보면 사실 지난 총선도 이 부산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선전하고 한 석이 아니고 더 여러 석을 얻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석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달라지는 게 아니냐. 부산은 좀 변하기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달라지는 게 체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아니 일단 대통령 뭐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재명 이런 잘하네. 이거 자체가 부산에서 아주 큰 변화예요. 원래 저 이렇게 칭찬 잘 안 하거든 민주당. 잘 안 하는데 이 지금 이런 잘한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부산에서 선거운동 할 때 늘 이야기하는 이재명은 일 잘합니다. 그렇게 선전을 해왔거든요. 진짜 일하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반증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해수부 이전이 12월달에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SK 해운부터 H라인까지 이미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회사전문법원에 대한 법안도 또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6월 안에 조금씩 하나씩 이벤트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면
야 진짜 하네. 이제 이런 잘한다를 넘어서 야 이제는 약속 지키네. 약속 지키네. 여기까지만 가주면 저는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공약을 했던 약속했던 부분들이 내년 6월 안에 지켜지는 게 진짜 해수부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쭉 있으니 그렇죠. 네네. 그걸 뭐 부산 시민들이 아주 약속 지키는구나. 네네. 일 잘하네. 이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 2022년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부산 민심을 계속해서 우리 유동철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계속 들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지지하시는 분들 뭐 여전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란과 결별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중도층에서는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 이런 것들. 아니 부산에서도 네. 그래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예. 내란 사태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도층이 많습니다. 많아서. 예. 근데 국힘당이 저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고맙죠. 예. 아니 여기서 사과하고 예. 우리 진짜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 또 국힘당 또 지지하러 갑니다. 아이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오히려 대표. 야 장동혁 당신 좀 책임지고. 예.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웃기긴 하지만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장동혁 진짜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부산에서도 민심은 어떻게 윤석열과 절연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네. 어떻게 윤석열 어게인,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네요. 아유 그럼요. 이거는 네. 뭐 전국적으로 부산이라고 다르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동철 위원장과 함께 최고위원 출마 내용과 또 현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또 이제 외교 성과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부산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정치하기가 더 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도 네, 고무적인 네,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제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당시 이제 후보 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 국힘당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 건을 가지고 너무 민주당을 괴롭힌다. 산업은행 이전 이 이슈를 돌파를 못하면 부산에서 우리가 선거운동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2022년도에 그 공약 중에 동남권 수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울경 이게 메가시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만큼 키우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정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부산에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선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고 이렇게 부서를 지방으로 보내는 거는 너무 파격적인 거거든요.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서 부산을 통한 전국 정당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영남 지역은 그 내란 세력의 이 마지막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면 네. 우리 민주당이 국힘당을 내란 세력을 심판한 게 아니라 국민이 시민이 내란 세력을 심판한 걸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마지막으로 심판해서 내란 세력을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기회가 마지막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믿고 주민들 속에서 민주당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 다짐의 말씀까지는 들어봤는데요. 자, 1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제 뭐 3주 좀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바쁘시겠습니다. 당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지역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바쁘실 텐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고위원 선거 앞두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시민운동, 학술운동, 장애인운동, 정치운동, 지식인운동
제 모든 인생을 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인되는 그런 이제 운동에 투신을 해왔고 네. 이번 정치도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음. 당원들이 참여하고 당원들 중심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주권 민주당 반드시 만들고 싶고요. 제 경험과 역사를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온전히 쓰겠습니다. 유동철이 궁금하시면 유동철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고 찾아서 믿을만하다 싶으면 원외위원장이지만 당원들과 원외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생각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당원 주권 정당의 소신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원들의 힘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 힘을 우리 당원들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한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